오늘 첫 키워드 추경공화국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에 추가 경정 예산 6조 7천억 원 규모를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적자 국채도 발행하기로 했는데 과연 경기가 이 추경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예, 또 추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의 약자지 않습니까? 네. 추가, 경정, 추가하고 더하고 경정, 고친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예산은 국가 예산은 1년 단위로 짜게 돼 있고 12월 말까지 국회에 통과를 한 본예산을 1년간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잘못되면 그때 추가하고 수정해서 만드는 예산이 추가 경정 예산인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 들어서 해마다 추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추경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은 추경공화국이다. 추경으로 꾸려가는 나라다. 추경은 연례 행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의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그 규모가 6조 7천억이죠. 네. 자, 우리 지금 전체 한 해 예산이 4조 470조인데 그중에서 추경을 또 6조 7천억을 합니다. 지난해 본예산 4조 70억을 통과시킬 때 이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사상 최대 폭의 예산이라 해서 이걸 슈퍼 예산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6조 7천억을 더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메가 슈퍼 예산이 네.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래 추경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경제가 지금 좀 어렵다. 그동안에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 하반기면 자동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매우 낙관적인 시사를 해왔습니다마는 네. 최근 들어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조짐이 있다. 이래서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좀 돈을 풀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약 성장률 0.1%포인트는 추경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 추경을 하는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미세먼지 같은 이런 돌발적인 상황, 이것을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국민들이 완전히 깜깜한 그 하늘에 빠지는 이런 사태를 그냥 그대로 볼 수 없다. 또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 이런 그 산불 그 수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장비 마련 이런 것에서 또 상당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미세먼지 대책이 2조 2천억 정도 나왔어요. 저기 지금 자막에서 CG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세먼지 대책과 안전투자 즉 합한 게 2조 2천억. 네. 그리고 나머지 4조 5천억은 민생경제 지원하겠다, 경기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경을 풀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면 뭐 그야말로 이상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이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이 네, 사실이에요. 또 IMF는 또 저번에 추경을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대단히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 IMF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가장 큰 또 가장 그 객관성이 높은 기관인데 IMF에 우리 경제 연례 협력단이 와서 네. 한국은 좀 추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우리 IMF가 권고한 추경 규모는 무려 9조 원 정도예요. 그보다는 좀 적은 규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IMF의 그런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은 우리 경제가 갑자기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져. 무디스 같은 데는 우리 경기를 GDP 성장률을 2.1%로 낮춰 잡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2.5%로 또 추가 인하했죠. 그런 것을 볼 때 좀 추경을 동원해서도 풀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 재정이 건실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중국이나 특히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요. 네. 더 높은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의 재정이 그만큼 건실하거든요. 네.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재정을 건실하게 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을 정도로 재정 관리를 그런 대로 잘 해온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IMF는 세계 경기 회복 차원에서 한국,
그리고 호주, 그다음에 독일 이 세 나라를 꼭 집어서 세계 경제 차원에서 좀 경기를 확산하면 좋겠다. 네. 뭐 그런 면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저 추경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번이 세 번째 추경인데 첫 해 두 번째 추경은 남아도는 그 이 돈 가지고 이른바 초과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의 세수는 지금 자막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국가 부채,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첫 이 추경이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다가 팔거나 또는 안 팔리면 강제로 떠안깁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 금융기관의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기업으로 가야 될 돈이 네. 그것이 국가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할 때에 경제학에서는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 우려된다. 이른바 밀어내기 효과, 구축 효과가 올 수 있다는 그 이제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금융시장에서 기업으로 돈이 가면 그것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높이고 또 거기서 국가에 내는 세금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빼서 정부가 가져가게 되면 네. 물론 정부가 추경을 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말씀대로 1%포인트 성장률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 올리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 여력을 상쇄해 간다, 크라우딩 아웃 해 간다는 그런 면에서 과연 어디가 효과가 높은 것이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저께 발표된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그 추경 구성 내용이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코믹한 대목도 많이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쓰레기를 속여서 팔았다가 필리핀으로부터 거꾸로 항의를 받고 가져온 쓰레기 평평하게 놓여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을 좀 추경안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자,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을 추경에 집어넣으면 그런 추경으로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느냐. 네. 이것은 그야말로 정부에 필요한 돈, 그냥 주머니 돈, 쌈짓돈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핑계 삼아, IMF 핑계 삼아 국민의 부담으로 모든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대학가에서는 좀 강사 파문이 많이 있는데요. 인문학 강사들 부족한 급여 주는 것까지도 지금 저 추경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수소차 지원하는 것도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데 추경은 문자 그대로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라서 재난 사태에 임하거나 또는 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출해 줘야 될 돈, 문자 그대로 긴급 상황에 필요한 돈을 나라가 갑자기 국가가 공황 상태에 들어갔는데 했때 쓰는 것이 추경인데 그런 면에서 여야 간에 상당히 논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회가 여야 초 패스트 트랙 쇼크로 해서 지금 초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서 이 정부의 선이 좋은 뜻, 재해에 대처하고 경기를 살리자고 하는 그 추경의 뜻이 과연 국회에서 제대로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